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애견용품 쇼핑몰 대표입니다.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좋아했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여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견주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카페도 운영하면서 여러 애견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를 하고 있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사료는 물론 애견 건강식품과 장난감, 미용 제품, 패션 소품까지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 30살 초반,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요. 사람은 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있다고 하죠. 제 전 남편은 그 적성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더니 사람이 작정하고 연기를 하면 깜빡 속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충격도 컸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상간녀의 인생까지 망치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당시의 악마 같은 인간들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만난 계기는 애견봉사 단체에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애견용품 샵을 차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린 뒤 여러 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애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와 주로 나눈 대화는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주제가 끊이지 않고 술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빠져들었고 몇 번의 봉사 끝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 만나게 되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모두 축복해주는 결혼이었습니다. 남편 쪽은 시어머니 한 분의 누나인 신우가 있었는데 같은 업계를 하는 건 좋다며 환대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 남편의 가게로 들릴 때마다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을 소개시켜 주어 고맙다는 이야기였죠. 치료 잘 받았어요.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 정도야 써야 하는 거겠죠. 그래도 원장님이 잘 살펴봐 주셔서 빨리 알아차리고 가서 치료받아 건강해지니 마음이 놓여요. 알고 보니 바로 근처에 동물병원이 생겼더군요. 남편은 고향 친구가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였는데 수의사가 됐다는 말에 근처로 와서 같이 일하자며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깔끔한 건물을 보며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애견호텔 바로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으면 좋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가게에 들릴 때마다 그 수의사 친구분이 와 계셔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젊은 제 또래의 여성분이었어요. 고향 친구라더니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더군요. 자연스레 인사를 하게 됐고 종종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 불러온다고 하길래 자주 와서 도움을 달라고 손까지 맞잡고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은 저희 집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서 몸 상태 체크를 하기도 했고 주변에 아는 견주분들에게 소개도 했어요. 그렇게 검진을 해주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니 본인의 남편까지 데리고 나오더군요. 마치 더블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 나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남편에게 너무 스스럼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고향 친구이고 바로 앞에 남편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미안하다고 저를 달래주기에 자제하라고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희 집으로 잠시 올라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시간이라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사무실 근처로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2시간에 걸쳐 시어머니와 신우가 올라왔고 밥을 먹으며 한탄을 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애견을 데리고 숙박해도 되는 애견 전용 펜션을 운영하셨습니다. 요즘은 펜션도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방 몇 개를 임대해서 손님을 받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펜션 건물이 시댁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견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 다니기 좋으라고 시작한 일이라 하기에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펜션에 묵었던 손님 중 한 명이 악평을 아주 제대로 달아났다는 겁니다. 우리 맨날 청소 깔끔하게 하는데 냄새나고 생각보다 사진이랑 많이 다르다고 어찌나 욕을 길게도 써놨던지 어이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다시 모시겠다고 해도 안 간다고 리뷰 지울 생각도 안 하는 거 있지. 에휴, 그 뒤로 손님도 안 오고 아주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애견 카페 대문에 이벤트라도 하면 어떻겠냐? 상품들 몇 개 같이 걸어서 펜션 1박당 얼마에 제품까지 같이 준다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제야 그들이 간만에 찾아온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당황했겠지만 갑은 업종이고 애견 펜션이니 할인이나 패키지를 올리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가고 싶으면 갈 테니까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할인 이벤트까지 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 물고 늘어지기에 차라리 남편이 운영하는 애견 호텔 사이트 이용 구매권을 같이 묶으라고 했더니 입이 쏙 다물어지더군요. 너무 짜게 구는 거 아니냐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는 신우에 기분이 나빠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견주들이 단순히 쇼핑 정보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 얻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광고 계약도 심사숙고하게 받는다고요. 들어오고 싶다고 아무나 안 받아요. 배너 하나 다는 것도 30에서 50만 원은 받는걸요. 말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니 그제야 움찔하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럼 작아도 좋으니 배너만 달게 해달라고요.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설득을 하기에 결국 합의를 보고 배너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10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신우와 시어머니를 떠보았지만 끝까지 돈을 낼 생각은 안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배너를 올릴 땐 돈을 받겠다고 하니 신우가 그러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애견 카페 대문에 펜션 배너와 애견 호텔 이용권 할인 패키지를 작업해서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예약을 했고 반응이 오는 듯 했어요. 그러나 방문했던 손님들은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리뷰를 남겼어요. 무엇보다 애견 전용 펜션이라고 해도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난다고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게 맞냐고 하길래 한숨만 나왔어요. 펜션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가는 손님마다 이렇게 악평을 남기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게다가 리뷰로 남긴 사진들을 보면 정말 펜션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문한 고객들이 좋은 평을 좀처럼 남기지 않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신우는 이벤트 배너를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방이 다 차서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공지를 올리고 이벤트 배너를 내렸습니다. 카페 덕을 보고도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인받은 느낌이 컸는지 신우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상업적 부탁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부탁을 한 모양인지 가게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아예 어머니 펜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대체 뭘 할 거냐고 물었더니 반려견 수련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견주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구미가 당길 거라고요. 남편은 신나서 2박 3일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집에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십 마리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서 케어하려니 힘들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애견 호텔을 직원에게 맡겨두고 20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데려간 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재미있게 노는 모습에 댓글 반응도 좋았고 악플이 달리는 펜션치고는 나름 깔끔해 보이더군요. 때마침 주말이 끼어 있어서 우리 애들도 데리고 내려갈까 고민이 됐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펜션이 관리 운영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로 짐을 싸들고
강아지들을 차에 태워 펜션으로 내려갔습니다. 2시간을 달렸고 늦은 밤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애들을 차에 둔 채 펜션 건물 쪽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올라가려는데 오르막길 위에 위치한 펜션 창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는 목소리가 여자의 것이란 걸 알아차렸어요. 방문한 커플 중 누군가 뜨거운 밤을 보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눈치 없이 짖나 했는데 남자 쪽에서 버럭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안 해? 쉿. 어허, 누가 짖으래? 쉿. 남편과 비슷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말버릇까지도 똑같아서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절로 발걸음이 움직이더군요. 이미 창가로 걸어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창문 앞으로 다가가 미세하게 열린 창문 틈으로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창문을 옆으로 밀어내고 커튼을 걷어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뭐야? 뭐? 뭐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는 동물병원의 수의사였고 남편이 맞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밀어내고 침실을 뛰쳐나가더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서 내려가 문을 박차고 거실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전에도 서로 너무 붙어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늘 결국 이런 사이여서 그랬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두 년놈들이 여태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어요.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제 윽박 소리에 관리 동 건물의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무슨 소란이냐며 걸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놀라서 멈춰서시더군요. 말도 없이 언제 온 거냐고 하는데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냐고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무슨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인상을 쓰시더군요. 처음엔 제가 화를 내듯 소리를 질러서 안 입고 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외쳤어요. 흥분해서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니 시어머니는 저를 진정시키며 그럴 리가 있냐고 말리더군요.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라고 오히려 저를 다그치는데 개의치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 침실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가리켰습니다. 가관이었죠. 그제야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토끼 옷이었어요. 진짜 요사스러운 복장이었는데 허물을 벗듯 내팽겨져 있더군요. 꼬리엔 사랑한다면 당겨보세요 란 문구가 적혀있고 미쳤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수건으로 몸을 감싼 상간녀가 재빨리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더군요. 도망치려는 걸 제가 잡으려 쫓아가는 순간 바지만 입은 남편이 저를 붙잡아 못 잡게 말렸습니다. 진정하고 말로 풀자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쳤어요. 짝소리에 놀라서 시어머니가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자신도 안 때려본 애를 싸대기를 때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때리지 말라며 창문을 넘어 들어온 시어머니가 말리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뭐라 말리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짝짝 연신 소리가 울렸고 시모는 옆에서 계속 말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맞고만 있다가 나중엔 그것도 맞기 싫었는지 제 손을 잡고 제압하더군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며 손찌검 말고 말로 못하냐는 말에 외쳤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면 내가 말로 하지. 아니,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짐승 새끼라니. 말 조심해라. 어디 내 아들한테 그딴 망언을 해? 바람 좀 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더욱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힌 그 토끼 옷으로 아니 꼬리로 마구 불사다구를 날렸죠. 아파! 토끼 꼬리가 휘날릴수록 남편은 얼굴을 가리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꼬리가 뿅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찢겨진 게 아닌 동그랗게 뿅 하고 떨어진 거죠. 세상에나 사랑하는 만큼 당기라더니 옷을 들어 허공에 펼쳐서 보니
궁뎅이 부분만 보이게끔 꼬리가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거 아시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입는 환자복. 그 궁뎅이 보면 들거나 횡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거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몬은 그걸 보고도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모나 남편이나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알아차렸습니다. 눈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는 시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더군요. 이혼이 답이구나 싶었습니다. 강아지까지 왕왕 울어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신우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화가 나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소리쳤습니다. 상황을 다 들은 신우는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더군요. 그대로 다시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차에 타려는 동안 말 좀 하자고 붙잡았지만 주먹까지 휘두르고 발로 차버렸더니 결국 물러서더군요.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너랑은 무조건 이혼이라고요. 귀책 사유는 온전히 너에게 있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화를 내다 울다가 그대론 사고를 낼 것 같아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차를 멈추고 한바탕 크게 울었습니다. 제 우는 소리에 강아지들도 울더군요. 한참 울고 정신이 드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는 아직 안 낳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키우는 강아지들 때문에 고심을 하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쌌습니다. 그러다 문득 법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간녀도 남편도 잡아떼면 그만이고 시댁은 당연히 남편 편이겠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제가 가게에 들릴 때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상간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싸다 말고 집을 나와 다시 차를 끌고 남편의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문이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 비번만 누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물론 도어락을 열면 출입 기록이 남아서 남편이 알게 되지만 어차피 이판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명백하게 바람폈다는 사실을 들켜버린 마당에 알게 된다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반갑다고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데 평소 같으면 하나하나 다 어루만져줬겠지만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장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CCTV는 오직 남편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상간녀가 드나들 때마다 어울리던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허술하게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찔리기는 했는지 과거 영상들 중 일부는 지워져 있었고 최근 영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사람들 모르게 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이틀 전엔 야근을 한답시고 사무실 안에서 관계까지 맺었더군요. 눈앞에 보이는 선명한 증거에 재판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영상 파일을 제 메일로 보내고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지난 영상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륜 외에 의도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로 차서 구석으로 물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저런 식으로 대한다뇨. 강아지는 지저대다가 끼깅 아픈 소리만 내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영상도 틀어보니 역시나 강아지들을 패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충격의 도가니였죠. 사실 견주의 입장으로 불륜보다 그 모습이 더 충격으로 다가와 공포심이 일었습니다. 내가 이런 잔인한 악마와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지워지지 않은 두세 달 전의 영상들까지 모두 메일로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이혼 소송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애견 호텔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를 쫓아 서울로 올라갈까봐 얼른 메일로 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가게 문을 닫고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어락 비번을 바꿨어요.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요. 예상대로 차를 끌고 달려왔는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온 남편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비번을 쳐도 문이 안 열리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안 받으니 발로 뻥뻥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이 나와서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부부싸움이면 조용히 풀라고 불만을 표출하기에 인터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나를 패러 온 남편이기에 절대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고요. 그대로 시댁으로 가던지 가게로 가던지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벨 누르고 문 발로 차면 경찰 신고할 거니까. 그제야 주민들은 남편을 욕하며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경찰 오면 더 시끄러워진다고요. 남편은 성화에 못 이겨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친구가 개업한 지 5년이 넘은 곳이었고 남편의 가게에서 전송해 받은 메일함에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이혼도 할 거지만 애견호텔 운영하는 사장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친구도 훈계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적으로 이 영상이 알려지면 큰 난리가 날 거라 하더군요. 친구에게 소송 준비를 맡기고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영상으로 확인한 것까지 본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부모님은 놀라서 어떻게 강아지를 대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기함을 하셨어요. 동물 좋아하고 봉사하다 만났다고 하기에 천상 선한 사람인 줄 알았지. 세상에. 어쩜 그렇게 두 얼굴을 하고 산다니. 외도도 외도지만 그건 못 참는다. 그래, 이혼해. 당장 변호사 알아봐. 몹쓸 놈 같으니 용케 빨리도 알아냈구나. 애 생기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 놈은 일찍이 끝내버려야 해. 부모님은 강아지를 키울 때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며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오히려 낳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예 집으로 와서 한동안 같이 계셔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본 모습을 본 이상 같이 두기 무섭다고요. 아버지 또한 같이 와 계신다고 해서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두 분은 기어코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모시게 됐죠. 저녁에 맞춰서 집으로 오신다는 부모님께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사무실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대화로 풀자는 말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남편과 저의 기류의 눈치를 살폈고 결국 제 사무실로 들여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출입 기록을 봤다며 뭐 했냐고 하더군요. 네가 잡아뗄까봐 불륜 증거 찾아봤고 일주일 이전 영상은 지워져 있길래 최근 일주일 영상만 봤다고 했습니다. 더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틀 전에 아주 뜨겁게 즐겼던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잡아뗄 생각하지 마. 피해봤자 너만 불리해지니까. 남편은 체념한 표정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남자들은 원래 바람 같은 거 한 번쯤은 핀다며. 조강지초라는 말이 왜 있는 건데.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당신 나랑 이혼해도 나만큼 잘 맞는 남자 못 만날 거야. 안 그래? 되도 않는 말들을 늘어놓기에 무조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고요. 30분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좋다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떵떵거리며 소리치고 나가는데 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상간녀가 찾아왔어요. 상간녀는 남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대뜸 무릎을 꿇고 빌며 말하더군요. 이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상간녀 소송만은 제발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원하시면 상간소송 비용 드릴게요. 알아보니까 보통 상간녀 소송 2천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드릴게요. 상간녀는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를 듣고 온 듯 했어요. 2천만 원을 줄 테니 법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빌더군요. 남편에게 들키면 끝장이라는데 끝장이고 뭐고 돈을 떠나서 상간녀의 남편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든 봐주고 넘어갈 생각 없다고 했죠. 그러자 상간녀는 돈이 아니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 제발 남편은 모르게 해달라고 제 다리를 잡고 애원을 하더군요. 필요 없다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결국 울며 애원하다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하니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그러나 그날 저녁 퇴근해서 다시 친구네 변호사 사무실로 가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분석을 요청한 영상에서 매우 악질스러운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무실에서 강아지들을 패는 남편의 스트레스 해소나 분노 조절 장애라도 있나 싶었는데 영상들을 더 분석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게 보인 것입니다. 강아지들을 맡겼던 견주들이 찾아올 때마다 네 남편이 강아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바로 옆에 동물병원을 소개해줘.
외부 카메라를 보면 바로 이동해서 진단을 받고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 그때 일전에 어떤 손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간녀가 병원을 차린 초반에 남편은 그 병원으로 강아지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했었어요. 견주들 또한 치료를 잘 받았다며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일찍이 알아봐줘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다는 말을 했었는데 단순히 강아지들이 아픈 걸 알게 되고 옆 병원으로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서 병을 키우고 소개를 했다면? 그건 엄연히 의료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어떻게 강아지들의 상태를 보고 그것이 단순히 아프게 된 거라고 판단을 할까요? 분명 맞은 흔적들이 보였을 텐데요. 설마 둘이 짜고 돈을 벌기 위해 그러는 건가 싶어 친구에게 이런 사례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직까지 이런 소송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애견 호텔이나 동물병원에서도 직접 상처를 만들어내거나 병이 들게 해서 더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제야 낮에 남편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게 영상을 본 것에 대해 묻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눈치챘나 확인하기 위해 온 것 같았어요. 애초에 분류는 들켰으니 이혼은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 그 부분은 알려지면 아예 장사를 못하게 될 테니 저를 떠본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소송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두 년 놈들을 콩밥 먹이게 하고 말겠다고요. 친구는 사무실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 자문까지 구해서 사건을 무사히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려니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을 하는 건 둘째치고 집은 서로 반반했으니 자기만 나와서 사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더군요. 이혼 거부 안 할 테니 집에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기에 짐 싸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 그리 알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5번이나 전화를 걸다가 결국 더 이상 안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소장이 날아가고 심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겠냐고 저를 설득했어요. 남자는 원래 아랫도리가 해퍼서 바람이 나는 건 인생에 한 번쯤은 있는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네 시아버지도 그랬었다. 한창 날아다닐 땐 여러 여자 만났었어. 결혼하고도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더 이상 안 만나고 정착하더라. 바람 피운 게 잘했다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주고 다시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다. 같은 업계 일하면서 마음도 잘 맞잖냐, 응? 타이르듯 말하는 시모에 반격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이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그짓거리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보고도 그 귀한 아들, 딸을 낳으셨다고 말하는 거세요? 참 인내력이 높으시네요. 전 그렇게 호구같이는 못 살아서요. 시모는 제 말에 역정을 내며 어디 시어른에게 그따위 말버릇을 하냐며 소리를 쳤어요. 아무리 아들이 바람을 펴도 어른에게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냐고 하더군요. 길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이고 내 시어머니도 아닌걸요. 그 뒤로 신우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꺼놨다가 켜니까 더 이상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댁이 조용하니 상간녀 쪽이 또 시끄럽더군요. 상간녀에게 소장이 날아가고 그걸 발견했는지 그쪽 남편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실이냐고. 법정에 낼 증거를 자신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충격 먹을 걸 대비해 영상을 꼭 봐야겠냐고 했더니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영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날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상간녀의 남편은 자신에게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그가 돌아가고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울어제끼는데 더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피눈물 축에도 속하지 않도록 해줄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 재판 기일이 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남편은 그저 심드렁한 표정으로 불륜을 인정했어요. 상간녀 또한 체념한 표정을 지었고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명백히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집은 제가 온전히 갖기로 했고 남편은 영상 증거로 인해
외도 사실이 너무나 명백히 어필이 되어 6천만 원의 금액을 제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간녀는 3천만 원으로 결론이 났고요. 재판을 끝내고 완전히 남남이 되면서 바로 상간녀 또한 본인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연히 외도 사실이 명백해 위자료가 높게 나왔어요. 전 남편 또한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돈이 이중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게 두지 않았어요. 바로 경찰서에 전 남편의 매장 CCTV와 외부 CCTV 영상을 증거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가학적으로 괴롭혀도 처벌을 받는데 의료적인 부분에서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기에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의 애견 호텔은 바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상간녀가 운영하던 동물병원의 진료 차트 목록 또한 조사가 들어갔어요. 치료를 받은 반려견의 주인들에게 찾아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모든 고객들이 하나같이 그 애견 호텔에 우리 애를 맡기고 아픈 걸 알게 돼서 놀라긴 했다라고 하더군요. 그중에 몇몇 견주들은 다른 병원에서 몸에 이상을 발견해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라 차마 알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했다는군요. 전 남편의 가게 말고 다른 애견 호텔에도 맡겼던 터라 명확하게 조사를 요청하기가 애매했다고요. 조사 결과 일관된 피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 남편과 애견 호텔 직원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동물병원 원장인 상간녀와 직원들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짜고 계획한 사실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견주들은 화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연이어 소송을 걸기 시작했고 상황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전 남편은 저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저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가 이혼하니까 저한테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공범이에요. CCTV를 쉽게 제공한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내부 고발자라는 말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분석한 CCTV 영상 속에 저는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정황 또한 포착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속이 풀리는 것 같더군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상간녀는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무실로 돌아가니 신우와 시무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건드려? 이혼해준다고 했을 때 곱게 물러날 것이지.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앞길은 멀쩡했어. 이혼했으면 남이지. 이제 와서 그딴 걸로 사람을 매장시켜?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두 사람이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는 동안 지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발로 찼습니다. 의자를 들어 내리치며 휘두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직원들이 재빨리 경찰을 불렀고 순경들이 오고 나서야 난장판이 멈췄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사건 처리를 하는 동안 몇 번이고 고성이 오갔고 저희 부모님이 오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조용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몸싸움을 벌여서 경찰들이 말리느라 애를 먹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저 집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요. 저런 사람들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시는데 남편을 감옥살이 보내고 시누이와 시모에 당하고 나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물었어요. 인터넷에 남편과 시댁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내가 고소를 당하게 되냐고요. 친구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상간남과 상간녀들을 까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치만 저는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혼에 불리할 이유도 없었고 고소당해봤자 몇백만 원이나 나올까 싶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제가 운영하는 애견 카페로 들어갔어요. 한동안 정신이 없어서 카페 운영을 소홀히 했더니 이미 전 남편의 애견 호텔과 상간녀의 동물병원이 이슈화되어 있더군요. 제가 길게 글을 쓸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한마디만 달았습니다. 그 불륜남의 집안 모녀가 펜션을 하는데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이며
서비스가 별로여서 악플도 심심찮게 달렸던 곳이라고요. 예상대로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다들 그 펜션을 불매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도 별로였다고 구체적인 리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청소가 별로였다는 말부터 서비스가 개차반이고 운영하시는 아주머니가 반말을 하는 것은 물론 딸로 보이는 여자는 뭐 추가하기만 하면 돈을 더 내라고 했다고 상식적으로 너무 고가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카페에 올라왔던 글들은 여기저기 타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펜션 예약 사이트에 기존에 방문했던 고객들이 새로 리뷰를 달기 시작했어요.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여기가 불륜남의 집안이 운영하는 펜션이냐며 글들이 빠르게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이트는 하루 만에 문을 닫았고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페이지만 떴습니다. 다음날 바로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신우는 문자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욕설을 보냈어요. 너까지 우리 오빠처럼 콩밥 먹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린 건 내가 아니라고요. 곧이어 소장이 날아왔고 저도 변호사 친구를 선임했어요. 예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나왔지만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으니 별다른 타격은 없었어요. 돈은 지불했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그야말로 패가망신이었어요. 견주들 사이에서 아예 찍히는 바람에 사이트는 오픈만 되면 악플이 달렸고 예약자들까지 취소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어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펜션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펜션을 정리하고 다른 곳을 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이란 무섭더군요. 한번 낙인이 찍히고 이름이 알려지면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내거나 건물을 이전해도 낙인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들 기억하고 따라다니는지 시무가 새로 계약해 오픈한 펜션도 예약은커녕 불륜 집안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올라오더군요. 불륜이나 외도를 언급하지 않고도 다른 나쁜 단어들로 법적인 구조를 피해 나가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과거에 떠들썩했던 정보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결국 새로 오픈한 펜션은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일에 집중을 했고 부모님은 본가로 돌아가셔서 일주일에 3번은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큰 딸이어도 이혼을 했고 상처가 있으니 신경이 쓰이시는 것이겠죠. 다행히 저는 사업이 전보다 더 잘 되었고 일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어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조차도 놀랐어요. 새로 사귄 상대는 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일을 하면서 서로 묘한 감정이 생겨 발전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축하한다며 예비 신랑 얼굴이라도 구경하자고 하시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니 자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제 모든 모습들을 봐왔고 시댁이랑 신랑일을 하던 과거까지 보았던 남자이기에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과거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남편을 감옥으로 보낸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쉽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반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와 만난 지 3년 만에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은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냐며 같이 일하면서 오순도순 살면 좋을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전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은 은연중에 들려왔습니다. 기존에 애견 봉사를 하던 곳에 사람들이 알려주더군요. 저보고 조심하라면서요. 다행히 저를 찾아오거나 무슨 해코지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악마는 또다시 애견 관련 숍을 차린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이 미친놈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또 강아지들을 케어하는 일을 시작하나 싶어 눈에 불을 켜고 주시했습니다. 놀라운 건 시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합세,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더군요. 하루는 애견 봉사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러 왔기에 제가 강아지 괴롭히던 인간이 어딜 들어오냐고 화를 냈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현재의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전 남편을 노려보았고요. 전 남편은 개과천선해서 다시 해보려고 한다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시모 또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참견이냐며 이혼했으면 더 이상 말 걸지 말라고 하더군요. 봉사단체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기회를 줘보자고 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어요. 처음 몇 개월은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여러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더니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잡음이 나오더군요. 과거 버릇을 못 고쳤는지 아니면 과거 사건을 뒤늦게 알아버린 견주가 꺼림칙했는지 미움을 받다가 아이가 다쳐서 온 걸 확인했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결국 1년도 안 돼서 전 남편은 애견샵을 닫았고 봉사단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천성에 맞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강아지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애견 관련 사업에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 현재 남편은 그러더군요. 강아지가 사람만큼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서 법적으로 보호를 덜 받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키우는데 견주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의료보험도 없으니 돈은 천차만별로 뻥튀기해서 받을 수 있고 돈 벌기 쉬운 업종이긴 하지. 딱히 배운 거 없어도 관리만 잘하는 척하면 되니까. 현재 남편의 말에 그제야 납득이 가더군요. 아마도 전 남편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돈을 얻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강아지들을 괴롭힌 사실을 다시 떠올리면 악마 그 자체이지만요. 흔히 동물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저 또한 그 부분을 보고 한때는 그 사람에게 반했던 여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제 마음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치가 떨렸었죠. 사람은 정말 지켜보고 오래 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이 나가는 모습이나 분노하는 모습을 한 번은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연기에 속아서 아까운 세월을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 고비 때문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